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금융업계가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지역 밀착형 상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밖에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외식이 부담스러운 40대가 편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중동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상사 STX가 니켈 등 다양한 원자재와 산업재를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B2B 플랫폼을 론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국내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당국과 간담회에서 대대적인 상생금융을 약속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자 감면과 금리 인하 정도인데 최근 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사들의 상생금융 규모는 약 2조 원.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끝난 후 횡재세를 언급하며 그 정도 규모의 버금가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2조 원에서 멈추지 않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건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입니다.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영업설비 명목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약 12조 원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의 기준이어서 실제 가격은 몇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4대 은행들의 경우 주로 서울 중심가에 영업점을 보유해 큰 폭의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세금 납부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산 재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인프라를 활용해 상생금융에 나설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금융이 내년 1월부터 전통시장 인근 은행지점 20여 곳의 주차장을 주말 시장 이용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 유사한 사례로 꼽힙니다. 실제 은행들의 영업시설은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남은 공간을 지역 청년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체감 가능한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더 초점을 맞출 거란 시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40대가 편의점 주력 소비자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취를 감춘 집 앞 구멍가게의 역할을 편의점이 대신하면서 근거리 장보기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인데요. 높아진 외식 물가도 40대를 편의점으로 불러들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편의점의 주고객 연령대가 20, 30대에서 40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편의점 GS25의 지난 2018년과 올해의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10대에서 20대는 32.8%에서 24.6%로, 30대는 31.3%에서 25.4%로 매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40대의 경우 24.6%에서 29.8%로 높아지면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CU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30대 매출 비중은 30.7%에서 28%로 낮아졌지만 40대의 경우 21%에서 27.2%로 올랐습니다. 그 근거리 장보기 수요 등이 이제 편의점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과거 이제 대형마트를 이용하셨던 고객들이 특히 40대 중심으로 편의점을 통한 장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40대가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점도 고객 연령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1월에서 10월 기준 CU에서 밀키트 연령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40대가 28.2%로 30대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40대가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편의점 내 풍경도 변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40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편의점 업계에서도 채소류나 축산류 등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고 대용량 상품 출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사우디를 필두로 중동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급성장하는 중동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사우디 네스마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우디 GDC의 성공적 구축 및 미래 공동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스마그룹은 건설, 금융, 물류 등의 산업군에서 5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사우디, 이집트, UAE, 튀르키예 등 4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사우디 리야드 통합물류 특구에 구축 중인 CJ 대한통운의 GDC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GDC를 기반으로 한 중동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동 자회사 CJ ICM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시장입니다. 이번 네스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중동 물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5월 사우디 민간항공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완공 후 가동을 목표로 건강라이프 쇼핑몰 아이허브의 중동 지역 국제 배송을 전담할 GD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지 물류 운영은 CJ ICM이 맡게 되며 GDC는 연면적 18,000제곱미터로 조성돼 15,000 상자 규모의 물량을 당일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중동의 이커머스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약 1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우디가 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J 대한통운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중동 전자상거래 시장을 공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종합상사 STX가 다양한 원자재와 산업재를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B2B 플랫폼을 론칭했습니다. 이제 니켈이나 철강 같은 원자재를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니켈 사진을 클릭하고 필요한 만큼 수량을 담습니다. 거래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누르니 마치 인터넷 쇼핑을 하듯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이 완료됩니다. 종합상사 STX가 오늘 론칭한 B2B 플랫폼 트롤리고의 시연 장면. 그동안 대면으로만 이뤄졌던 원자재, 산업재의 기업 간 거래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원자재, 산업재를 거래할 수 있는 B2B 플랫폼은 세계 최초입니다.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이 다양한 업계의 모든 품목들을 한꺼번에 다 담았고, 그래서 이 B2B 산업 전반에 서플라이 체인 비즈니스를 선제적으로 플랫폼화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니켈, 철강, 에너지 같은 B2B 원자재와 산업재는 거래 규모가 크고 조달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해오던 셀러와 대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디지털화가 더뎠던 이유입니다. STX는 이번에 론칭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원자재나 일회성 거래는 플랫폼의 메뉴를 통해 STX의 전문 트레이더에게 문의할 수 있고 채팅을 통해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보관입니다. STX는 이번에 론칭한 플랫폼을 B2B 포털로 확대하고 원자재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해 새로운 유통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자체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을 정부 도움을 받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연내 우주로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성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관해 업체 주도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위성 발사가 민간이 주도해 한국형 뉴스페이스 산업에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 위성은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 본체, 태양 전지판이 일체화돼 있습니다.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돼 발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상관제센터를 통해 발사 위성의 제어와 실시간 지상 영상을 획득, 분석해 위성 개발 활용에 대한 경험을 쌓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이 다문화 청소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제1기획과 S1 등 9개의 삼성 관계사가 사회적 약자 지원 CSR 신사업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 다문화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 2개의 CSR 신사업을 시작합니다. 앞서 삼성은 CSR 중점 추진 방향 중 하나인 상생협력 추구와 함께 임직원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CSR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등 관계사에서 약 900건의 아이디어가 모집됐고 이 중 2개의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이번 신사업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하고 또 노인 세대는 디지털 교육으로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즐기며 일자리 연계까지 이어져 새로운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은 보건복지부, 세이브 더 칠드런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정부 기구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클래스는 스포츠 전문 강사들의 지도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 전문 심리 지원, 미래 진로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아카데미는 가정 방문 교육, 디지털 체험학습센터 구축, 취업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희망 디딤돌, 드림클래스 등 청소년 교육과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오늘 코스닥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5회 코스닥 대상 시상식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인데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심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심택이 제15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심택은 반도체 모바일 기기용 인쇄회로 기판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통해 대한민국 코스닥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영역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 첨단 부품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심에 힘입어서 우리 기업인들은 좀 더 열심히 좋은 기업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는 시스템 IC 쪽으로도 첨단 부품의 1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우량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경영 실적과 시장 공헌도, 기술 개발과 ESG 경영 등 정량적 평가와 기업 실사 등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이를 통해 코스닥 브랜드 가치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상은 지난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700여 개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산업계에서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더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시장에 알려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 클래시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상은 유진테크, 금융감독원장상은 워닝머티리얼즈가 수상했고 비츠로셀과 파마리서치, PSK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사과씨보다 작은 빈대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고 합니다. SNS X에는 관광 대국이 빈대 천국이 됐다는 조롱 섞인 말들이 난무하고 빈대 동영상이 퍼져 충격과 혐오감이 프랑스를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실에 출몰한 빈대 때문에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한 중학교에선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까지 번진 빈대가 어떤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대체 빈대가 어떤 걸 말하나요? 요즘 세대분들은 저 빈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1990년대까지는 빈대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강력한 살충제 덕분에 거의 사라졌다가 이번에 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분들에게 붙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피를 빨기 전에 몸 길이는 6.5에서 9mm 정도인데 납작하게 늘린 난형의 모습입니다. 몸 빛깔은 대개 갈색이지만 밤중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난 후에는 몸이 부풀어 오르고 몸 빛깔은 붉은색이 되죠. 몸은 평평하고 약간 사각형으로 보이고 머리는 작고 더듬이가 겹는 사이에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4마디로 제1마디는 짧고 제2마디가 가장 길고 다른 것은 실 모양입니다. 주둥이는 4마디로 작은 턱은 2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등 쪽은 식구 그리고 배 쪽은 타입구입니다. 이 관으로 기주를 찔러서 그 피를 빨아먹는데 하룻밤에 90번까지 빨아먹기도 하고요. 보통 모기보다는 10배 정도 많은 피를 빤다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빈대가 좀 많이 이렇게 출몰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기온 상승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빈대가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프랑스의 공영방송은 여름철에 3년에서 4년 주기로 빈대 출몰이 잦아졌는데 특히 기온이 더 더웠던 해 빈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올해 6월 초에 이른 더위가 있었고 8월 말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6월부터 석 달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4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빈대 출몰 횟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올여름에 방역업체가 빈대 때문에 출동한 건수가 작년보다 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프랑스에서 빈대의 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관광이 일반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의 이동이 잦아진 점이 크고요. 이게 왜냐하면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프랑스에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관광객이라든가 국내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빈대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전파됐을 것이라는 거고요. 프랑스 보건안전청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빈대 감염 가구 수가 32%로 가장 높았는데 코로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2022년에는 8%도 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다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빈대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살충제에 대한 빈대의 내성이 점점 강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적응력이 강한 빈대가 살아남아서 번식과 증식을 하면서 적응력이 강한 빈대가 90% 이상을 지금 차지한다고 해요. 또 비싼 방역 비용이라든가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면서 빈대가 나와도 쉬쉬하는 영향도 전파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전체 가구의 최근 5년 연간 빈대 방역 비용은 무려 약 3,269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품 거래가 최근 활성화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중고 의류 거래가 10년 전보다 약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빈대가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빈대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빈대로 인한 건강 비용도 상당하다고요. 빈대가 이제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빈대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빈대가 뚜렷하게 출몰하기 시작한 2019년 프랑스인들이 쓴 치료비 등 보건 비용은 약 1,181억 원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 안에는 치료비를 포함해서 삶의 질 저하, 수면 장애, 정신적 충격 관련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의 피를 빨리고 난 뒤에는 극심한 간지럼증과 피부 병변의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빈대가 밤에만
흡혈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수면장애와 불안,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단절감에도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공영방송의 인터뷰를 보면은 밤마다 빈대 때문에 잠을 설쳤다. 빈대가 내 삶을 앗아갔다. 끝없는 악몽이다. 집에서 빈대가 나와서 수개월 동안 집 밖을 나서지도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다 태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건강비용을 비롯해서도 빈대로 인한 이 경제적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프랑스 가정의 11%가 빈대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더위로 인한 빈대가 더 많이 퍼지면서 파리의 극장과 가정, 기차, 학교, 심지어 병원까지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올해 빈대 치료비만 10월까지 3,24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작년 대비 빈대 감염이 6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빈대가 조그만 벌레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빈대 감염은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빈대 감염 제거 과정은 지속적인 검사, 감염 지역의 격리, 치료, 폐기 및 감염된 가정용품 및 기타, 가구의 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보통 한 가구당 표준 살충제를 사용을 해서 감염된 수집품을 소독을 하고 교체하는 비용만 4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나라 경우 빈대가 시작하는 단계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빈대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저녁부터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청과 전북은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고 눈은 1cm 미만으로 오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내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이 8도로 시작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이 12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기온 11도, 대구 8도로 시작해 한낮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